자, 이번 시간 신탁 등기 관련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출제가 안 됐었고요. 매년 한 문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신탁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를 가리켜서 신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해서 등기 권리자고요,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에 따른 자, 등기 신청 중에 단독 신청. 자, 이행 판결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형성 판결이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했으면 승소환자, 패소환자 불문하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권 판결이라고 해서 자, 권리가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판결, 재권 판결이 있게 되면 이때 재권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결 등의 원인이었었고요. 판결 등 외 원인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있었죠.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속 기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가 수탁자에 의해서 단독 신청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우리가 이제 신탁 위험에 맡겨둔다 취지의 등기를 가리켜서 신탁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장 길어지는데요. 신탁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권리의 이전 등기 등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시 신청. 그리고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해서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신탁 등기에서 자, 주요 이슈가 되는 거 하합주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거, 주 등기라고 하는 거, 하합주 이렇게 세 가지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텐데요. 자, 일단은 하나의 순위번호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 수탁자가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단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자 또는 이제 수익자라고 하는 거, 이 맡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위탁자, 자, 이 신탁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위탁자,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 자, 그러나 우리 앞에서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동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이 대위 신청,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는 함께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주제, 지금 한 개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다 소화했을 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 등기 실행이라고 해서 하합주 중에 첫 번째 쟁점, 일괄해서 시행한다라는 개념을 가리켜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한다 해서 등기권의 권리 이전 등기 등과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틀리게 뽑을 때는 각각의 순위 번호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요. 두 번째, 합의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수탁자 맡아두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을 때는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신탁 공부는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에 대응해서 하나의 순위번호, 만약 수탁자가 여럿일 때는 자, 이때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해서 두 가지 쟁점 확인해 봤고요. 자, 이렇게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하는 거, 신탁 등기 변경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신탁의 변경 등기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신탁의 의미 자체가 맡아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요약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검토를 하시게 되면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신탁 바로 부동산 개발론 파트에서 논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요약집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면은 20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래서 신탁의 방식에서 관리신탁, 처분신탁,
처분신탁, 분양신탁, 담보신탁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관리해서 그 이익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넘겨주면 관리신탁, 팔아서 그 이익을 위탁자, 수익자에게 넘겨주면 처분신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신탁, 팔아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위탁자, 수익자에게 넘겨주게 되면은 이걸 분양신탁, 수익증서 등을 교부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담보신탁이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처분신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신탁재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텐데 이거 팔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기 자신한테 팔아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탁자 것이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고유재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탁자,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에 이 두 사이에 변동 등이 있을 때 권리 변경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분명히 이때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과 신탁의 등기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제 주등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등은 주등기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가지고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24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주등기 바로 소말천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신탁 재산에서 고유 재산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소유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니까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게 되겠고요. 마지막 신탁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 스토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수탁자가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했었고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는 일괄해서 실행한다라는 개념을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요 신탁의 말소 등기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괄해서 시행한다라는 의미를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의 말소 등기에서도 키워드 하나의 순위번호. 그래서 신탁 등기에서는 기본 골격 자체가 뭐라고요? 합주라고 하는 것 해서 하나의 순위번호. 요거에 대응해서 틀리게 뽑으려면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합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응해서 공유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등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응해서 부기등기라는 개념을 잡아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 합유, 그 다음에 이제 주등기.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각각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공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이딴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문들을 하나하나 다 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답이 되는 주제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는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끄트머리 공유로 한다 해서 합주에서 합유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을 보니까 수익자가 주어가 바뀌었죠. 수익자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동시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끄트머리 그 순위 번호를 달리한다. 틀렸죠? 해서 각각의 순위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수탁자 단독. 그래서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어려운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지문은 16년간 한 번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은 주제.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합주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하게 단독 신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25회 때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6회 때 나왔던 문제. 자, 보니까 끄트머리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해서 하합주의 오른편 되겠죠. 2번 질문.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 데서 아까 25회 때 답이 됐던 주제 신탁의 말소 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자,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었죠. 그래서 신탁 재산이 고유 재산이 됐다. 즉 위탁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니까 주 등기로 해석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질문 어렵다 해서 신탁 가등기의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의 취지는 뭐가 되는 거죠? 신탁 가등기의 등기 신청. 우리가 이제 가등기 관련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물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보존 목적이라든가 물권적 청권, 그다음에 말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일괄 신청이라고 해서 누가 바로 수탁자가 자, 지금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일괄 신청, 권리 변경 등기 신청할 때도 일괄 신청, 그 다음에 신탁의 말소 등기 할 때도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문제의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하네요. 그래서 하합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 등기라고 하는 것을 틀리게 해서 부기 등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가볼까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 수탁자가 여럿이다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자? 바로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해서 하합주에서 두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세히 보실 거 없어요. 그래서 역시 오른편 되게 될 테고요.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등기 등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일괄 신청의 문제, 하나의 순위 번호의 문제로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끄트머리 가야 된다. 각각 각기 다른 순위 번호 틀렸죠?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자, 끄트머리 일괄해서 해야 된다. 해서 하합주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합주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등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1분 안에 읽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애써 용 써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 우리가 등기법에서 12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12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공정하시는 분들 6, 7문제 맞추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등기법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부터 비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1분 안에 찍기도 거의 불가능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탁 등기에 관한 주제,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해 보게 되면은, 자, 요 문제, 요거 하나 빼먹었나요? 자, 그래서 지금 확인을 신탁 등기와 관련한 주제를 다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 등기 끊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